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다른 투자에 비해 리스크는 매우 낮지만 수익률은 연 20% 정도로 안전하게 세팅할 수 있는 김프 매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김프 매매를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야, 워렌 버핏도 연수익률이 20%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프 매매는 정말로 본인이 꾸준히 할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연 20% 정도 수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음지에서 김프 매매만 하는 오픈톡방 같은 데 가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최소 연 10% 정도는 무난하게 다들 찍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김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 수익률이 낮아지는 제로섬 게임 같은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 수 좀 늘려볼 겸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각 잡고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노하우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의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김프 매매가 어떤 건지 기본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김프 매매로 수익이 나는 원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김프 매매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김프 매매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존의 김프 매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김프 매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매매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1000만원인데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1100만원일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10% 꼈다고 봅니다. 코인 거래소들마다 이용자 수도 다르고 당연히 매수세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1100만원에 매도를 하면 10%만큼 차익이 발생하겠죠. 김프 매매의 기본적인 골자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격을 예측하느라 골머리를 썩을 필요 없이 심플하게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코인 가격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의 수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코인나우라는 어플이 있어요. 코인나우는 다양한 거래소들의 김프 수치를 보여주는데 특정 김프에 도달하면 알림 설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프 매매를 할 때는 필수적인 어플입니다. 사용 방법은 코인나우 앱에 들어가서 프리미엄 탭 설정 버튼을 누르면 코인별로 김프 수치가 나오고 내가 김프 매매할 코인의 김프 수치를 알림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김프가 0에서 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보다 비싸지면 김프가 마이너스 수치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역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고 해서 역프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김프가 마이너스니까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비싼 경우를 뜻합니다. 김프는 보통 0%에 수렴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건 당연히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건 김프가 낮을 때 최대한 빨리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고 다시 김프가 높아졌을 때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첫 번째 파트니까 김프와 역프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김프 매매의 구체적인 수익화 방법이에요. 순서는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코인 전송을 통한 김프 매매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변형된 방법인 선물 시장을 이용한 차익 거래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설명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입출금 같은 완전 기초적인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코인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서 완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영상에서는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를 둘 다 사용할 줄 아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코인나우를 봤는데 현재 김프가 0%라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김프가 10%로 급등하면서 코인나우에서 알람이 울린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프가 10% 끼면서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110만원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때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100만원,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110만원일 테니까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로 옮긴 다음 매도해주면 당연히 1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코인을 1000만원어치 옮겼으면 차익이 100만원일 거고 마찬가지로 1억원어치를 옮겼으면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원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실에서는 코인의 가격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코인을 전송하는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해외에서 국내로 코인을 전송할 때 넉넉 잡아 1시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어 김프가 10% 꼈다고 해서 코인을 옮기고 있는데 전송하는 중간에 갑자기 코인 가격이 반토막 났다면 국내로 전송이 완료됐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0%를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인 전송을 통한 김프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 헤징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 리스크 헤징만 잘할 수 있으면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안전하게 김프 차익을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상황은 김프가 10% 낀 상태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100만원만큼 매수한 다음 국내 거래소로 다시 옮겨서 10%만큼 비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인을 옮기는 동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헤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때 리스크 헤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코인을 전송하기 전에 해외 거래소의 현물 마켓에서는 코인을 100만원만큼 매수, 동시에 선물 마켓에서는 100만원만큼 공매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공매도라는 건 선물 시장에서의 숏 포지션, 즉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현물 포지션은 수익이겠지만 선물 포지션은 손실이 날 거고, 반대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현물 포지션은 손실이겠지만 선물 포지션은 수익이 날 거예요. 따라서 헤징을 한 이후부터는 가격이 오르던 말던 수익의 총합이 0으로 똑같은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 헤징을 한 뒤에 코인을 국내로 전송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김프 차익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를 매수해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송 중간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급락하게 된 거예요. 그치만 저희가 만약에 리스크 헤징을 미리 해줬으면 앞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헤징해둔 선물 공매도 포지션이 5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전송 이후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김프 10%를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40%인 상태일 테니까 최종적으로는 선물 거래소에서 10%만큼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즉 전송 중에 가격이 반토막 났더라도 헤징할 당시에 김프 차익을 안전하게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돈이 되는 정보니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리스크 헤징을 통해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김프 매매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선물 시장을 이용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는 김프 매매입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코인 나우를 봤는데 김프는 0%고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와 해외 모두 1000만원인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 상태에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1000만원만큼 현물을 매수, 해외 거래소에서는 1000만원만큼 선물을 공매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쪽 거래소 간에 코인을 전송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가격이 오르건 말건 수익률의 총합은 동일하게 될 테니까 그냥 앞으로 김프 수치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김프가 생기면서 국내 거래소는 비트코인이 1200만원, 해외 거래소는 1100만원이 된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국내 거래소의 수익률은 플러스 20%만큼 수익 중일 거고 해외 거래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만큼 손실을 보고 있겠죠. 따라서 헤징 당시보다 김프가 높아지면서 양쪽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양쪽 거래소의 포지션을 정리하기만 해줘도 최종적으로는 10%만큼 차익을 먹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번거롭게 코인을 전송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프 매매에는 두 가지 수익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해외 거래소의 현물 마켓에서 코인을 매수, 동시에 선물 마켓에서는 공매도를 해주면서 리스크 헤징을 하고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김프 수치만큼 차익을 내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김프가 낮을 때 미리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각각 매수와 공매도 해주고 김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김프가 높아지면 양쪽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종료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인을 따로 전송하지 않아도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김프 수치만큼 차익을 먹는 메커니즘이었어요. 좀 헷갈리시더라도 반복해서 보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진짜 한 번만 잘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는 더 자세하게 써둘 테니까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김프 매매의 수익화 방법이었는데, 사실 김프 매매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는 펀딩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한데, 펀딩비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롱 포지션과 가격이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있을 때 둘 중 불리한 포지션이 유리한 포지션한테 8시간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거래소에서 보면 상단에 이렇게 펀딩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 펀딩비가 양수일 경우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펀딩비를 받고, 펀딩비가 음수일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펀딩비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통 300일 정도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펀딩비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딩비 수치는 0.01%로 하루 3번 지급되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김프 매매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프가 0%일 때 해외 거래소에서 숏을 쳐두면 김프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은 그냥 펀딩비만 받아 먹어도 하루에 0.03%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물론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펀딩비가 음수가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뜯기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양수 펀딩비가 많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0.03%면 한 달에 거의 1%이기 때문에 시드가 크신 분들은 이 펀딩비 수익만으로도 수익이 상당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김프 매매 2가지 방법과 펀딩비 보너스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김프 매매의 몇 가지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김프 매매에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유일한 리스크는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김프 매매를 하려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시드머니를 반으로 쪼개서 보관하게 되잖아요. 이때 국내 거래소는 어차피 시드를 원화로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해외 거래소는 달러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율 하락분만큼은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프가 10% 꼈지만 환율이 12% 하락하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김프 매매를 시작할 때는 처음 리스크 해칭을 위해 포지션을 잡는 순간의 환율, 그리고 그걸 원화로 환산한 총 자산을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프 매매의 2번째 리스크는 리스크 해칭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서 잡은 선물 공매도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위험이에요. 선물 매매를 할 때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실제 자산보다 더 큰 물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배 숏을 잡으면 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100%가 됐을 때 강제 청산, 그리고 2배 숏을 잡으면 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50%가 됐을 때 강제 청산입니다. 다만 이때 강제 청산의 기준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 게 아니라 코인의 현물 가치가 50% 빠졌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스크 해칭을 위해 선물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김프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코인 가격이 청산가 근처까지 오면, 일단은 청산을 막기 위해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양쪽의 포지션을 정리부터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강제 청산이 나기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면 총 자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포지션을 정리했으면 다시 양쪽 자산을 리밸런싱해서 해칭을 잡아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훨씬 더 상세하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3번째 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3번째 파트는 김프 매매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김프 매매를 하려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가입이 다 됐다고 하면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시드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 1억을 충전했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5천만 원만큼 리플을 매수한 뒤에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해주면 돼요.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국내 거래소에서 보낸 리플이 해외 거래소에 잘 도착을 했을 거예요. 잘 도착했으면 이제 5천만 원어치의 리플을 다시 해외 거래소에 매도해 줍니다. 그럼 이제 해외 거래소에도 5천만 원어치의 달러가 생겼을 테니까 현재의 자산 상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각각 5천만 원으로 동일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인나우를 켜서 현재 김프 수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김프 수치가 1%인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김프는 보통 0에서 2%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꽤 합리적인 김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김프 포지션을 잡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프 1%인 상태에서 자산을 고정시켜 두려면 먼저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5천만 원만큼 코인을 매수, 해외 거래소에서는 5천만 원만큼 선물 거래를 통해 공매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김프 1%일 때 리스크 해칭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코인 가격이 오르던 말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김프가 1%보다 올라갈 때까지 계속 펀딩비나 받으면서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코인 가격이 급변하면서 김프가 3% 정도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수익률 창을 봤을 때 처음 포지션을 잡았을 때와는 달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김프 차익 2%만큼 더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5천만 원의 2% 차익이면 100만 원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을 한다. 그러면 양쪽 거래소의 포지션을 동시에 종료해 주세요. 그럼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 순간 김프 차익인 100만 원 정도가 국내 거래소의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코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전체 자산의 총합은 결국 1억 100만 원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게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선물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는 김프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차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다음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해외 거래소의 현물 시장에서 시드의 절반을 매수하고 똑같이 해외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시드의 절반만큼 공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김프 3%인 상태로 코인의 가격이 변하든 말든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수한 코인을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에 국내 거래소로 코인이 잘 도착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함과 동시에 해외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종료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한 번 김프 수치인 3%만큼 차익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김프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낯설어서 어색할 뿐이지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략을 한 상태인데 정말 세부적인 방법은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써둘 테니까 김프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프 매매라는 건 정말 낮은 리스크로 꾸준하게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고 어른들한테는 꽤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해볼까 생각만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한 달에 김프 매매로 1%만 먹어도 1년이면 12%인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시면 20%까지도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율 빼고는 거의 리스크도 없고 무엇보다 큰 시드를 넣어도 리스크가 적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많은 투자 방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처음 김프 매매를 배울 때는 진짜 개고생하면서 정보를 모았었는데 김프 매매 하실 거면 이 영상이랑 블로그 딱 2개만 보면 충분하다고 약속을 드릴게요. 저도 구독자 좀 늘려보려고 나름 금보따리 푸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